이 태풍과 관련해서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그리고 김민지 기상캐스터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자, 앞서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일단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현재 태풍의 위력이 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, 태풍 타파는 현재 중심에서 최대 풍속 초속 35m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. 네네. 강풍 반경은 350km로 굉장히 큰 태풍입니다. 또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. 네네. 앞으로도 이 세력이 아주 약해지지는 않겠습니다. 제주에 근접하고 또 부산 앞바다를 통과할 때도 이 세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계속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. 예. 그러면 현재 위치 앞으로 예상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? 네, 현재 태풍은 제주 서귀포 남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서 북풍 동진을 하고 있는데요. 예. 시속 20km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오늘 오후 3시 무렵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밤 10시쯤 부산에 가장 가까워지겠고요. 예. 내일 새벽에 독도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제주도 그리고 오후 10시에 부산에 가장 가까이 접근을 할 것이다. 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. 혹시라도 진로의 변경 같은 건 가능성은 있습니까? 지금 이 태풍이 지나는 진로는 우리가 예. 늘 말하는 태풍이 지나는 망망대해를 지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.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큰 벽이 있거든요. 오른쪽에. 예. 이제 그걸 타고 가게 되는데 대륙 쪽에서 며칠 전 기온이 뚝 떨어지는 만큼의 그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을 했고 예. 이 태풍은 강력한 열대 저기압이고 두 지점 간의 기압차가 크거든요. 기압 경도가 크게 되고 바람이 강하게 당연히 불게 되고요. 네. 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들이 부딪히면서 상하층 간의 온도차가 크게 되고 그러면 공기는 불안하거든요. 예.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제 작용들이 많은 비가 내리는 거고 강풍으로 나타나는데 이 태풍이 어찌됐건 그렇게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이러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. 그런데 지금 태풍의 본류에 제주도가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. 중심이 제주도 남쪽 한 100km 정도고 반경이 한 300km 정도 되니까 상당히 넓은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들어있는데 중심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왼쪽에 태풍의 어떤 그 덩어리의 왼쪽이 한라산을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돌뿌리에 치인격이 돼요. 이게 팽이가 돌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분명히 약해지는 건 자연의 이치인데 네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이 순간 없어지듯이 그러지는 절대 안 그렇고요. 적어도 내일 한 새벽까지는 그 태풍의 어떤 그 위력 안에서 강한 바람과 특히 동해안 쪽은 많은 비가 올 그런 조건 속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숫자적으로 바람이 좀 약해졌다고 그래서 이 태풍이 끝난 건 아니고 네네. 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건 적어도 우리 울릉도 독도도 우리나라 국토니까 내일 한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. 바다 상황은 이 태풍이 이제 흔들어 놨으니까 금방 잔잔해지지는 않죠. 예. 그래서 그 태풍이 제주도에서 좀 멀어졌다 하더라도 바다는 당연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경로와 위력은 급격하게 변화는 거의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. 예, 시종일관 예측했던 그 진로로 어디로 더 꺾어진다거나 더 서쪽으로 편향되거나 이러지 않고 아주 잘 예측한 대로 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대비하는 데는 더 좀 효과적일 수는 있긴 그렇죠. 하겠네요. 이 태풍이 과거와 1950년대에 우리나라가 태풍이 한 번 오면 예. 거의 1000명 가까운 800명, 900명의 사망자가 생겼죠. 그다음에 80년대까지만 해도 태풍 87년 셀마우에 한 200명 사망자 생기죠. 예. 자,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위력적인 태풍이 와도 사망자가 10명 미만이거든요. 그 일본 수준으로 그렇게 줄은 그 이유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방송에서 또는 그 국가가 방제 개념으로 철저히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 그 피해가 줄어들더라고 보고요. 문제는 그 인명 피해가 하나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 노후 가옥이 또 무너져서 또 사망자 생겼잖아요.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러한 그 방제 현대적인 어떤 방제에 대한 그 강화가 돼서 피해는 확실히 줄어드는데
재산 규모는 이제 재산 경제적으로 발전하니까 재산 규모는 예. 좀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앞선 태풍 링링과 좀 다르게 이번에 좀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지 네. 않습니까?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이 태풍이 중심이 제주도 동쪽으로 해서 대한해협으로 가지 않습니까? 예. 태풍 링링은 서해상으로 중심이 갔기 때문에 그때 태풍 링링의 전체적인 그 위성 분석을 해보면 진행 방향은 왼쪽에 많은 비구름이 놓여 있는데 그게 바다였어요. 아, 오른쪽은 역시 뭐 비구름은 있었지만 왼쪽보다는 많은 구름이 아니어서 예. 태풍치고는 비가 별로 많이 안 왔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. 대신 그 바람이 강했죠. 예, 오른쪽에서 그 진행 방향에 그 더 바람의 위력적인 예. 위험 반원에 들면서 더 강하면 바람이 많은데 자 이번 타파는 비슷한 그 2016년 차바 그 바람은 그 정도니까 바람도 세고 2018년 작년 홍레이 이 정도의 그 많은 비 이렇게 지금 쉽게 비교를 하던데 어찌됐건 태풍이 지나는 그 해수 온도가 한 26도, 7도 정도로 태풍이 바다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 속에 있거든요. 네. 태풍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은 바다로부터 공급되는 따뜻한 수증기인데 태풍 중심으로 바닷물 따뜻한 수증기가 모여들게 되고 이게 태풍을 타고 상승하게 되면 위는 지금 차갑거든요. 이 태풍의 고도가 지금 한 12km 정도까지 이렇게 탑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원형 탑인데 예, 예.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따뜻한 수증기가 어느 정도 찬 고도까지 올라가면 물방울로 변하게 되고 응결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과정에서 이제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 따뜻한 잡열이라고 하는 열이 태풍의 에너지의 따뜻한 열이 에너지거든요. 예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해 왔는데 지금보다는 바닷물의 온도는 조금 1, 2도 낮아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풍의 그 왼쪽 날개를 조금 약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산 쪽 접근하면서까지는 그러니까 태풍으로서의 초속 30m 이 정도 바람이 불면 어마어마한 그런 바람의 위력이기 때문에 바람이 약하다,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. 네, 바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. 이번에 좀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서 좀 많은 피해 속출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? 바람은 일단 좀 어떻게 예보가 되고 있나요? 네, 우선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. 예. 좀 체감을 하실 수 있게 시속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특히 해안가는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60km에 달하겠고요. 또 높은 산지나 도서 지역은 시속 180km까지 네. 달하는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. 이 정도는 바람의 바위도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인데요. 이 그렇군요. 강한 바람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여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. 네, 사정이 좀 이렇다 보니까 산사태나 침수 피해 같은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데 모쪼록 좀 안전사고에 특히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보통 태풍이 온다고 하면 창문에 테이프로 X자 표시를 해두시는데요. 그렇죠. 그것보다는 유리와 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. 네네. 또 이번 태풍은 강풍뿐만이 아니라 많은 비도 쏟아지는 만큼 폭우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겠는데요. 하천 주변에 있는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시고요. 또 비상 연락처나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예. 앞서서 이제 잠시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이제 뭐 예상 경로라든지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잖아요. 이렇게 좀 태풍이 내륙으로 접근을 하면서도 힘을 잃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? 어찌됐건 태풍의 에너지원인 바닷물의 온도가 지구 온난화 속에서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게 지구 온난화의 그 기온 상승 효과거든요. 네. 자,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가 역시 그러한 추세로 따뜻해지고 있다. 그러니까 올해 이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6번째 태풍이면 1년에 한 2-3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보통 1년 2-3개 정도인 거죠? 그런데 6개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태풍의 영향이거든요. 예. 이제 이런 추세들도 보면 확실히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. 지구 온난화의 틀 속에서. 그러면 뭐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올해 이랬으니까 또 내년에 반드시 그럴 것이다는 아니지만 네네. 추위가 역시 이 태풍의 발생 우리나라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. 예.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년에 총 한 26개, 27개가 태풍이 발생하는데
그 발생 지역에서 태풍이 26개, 7개가 더 많아지진 않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까지 접근하는 게 많아지고 접근했을 때 큰 힘을 가지는 그런 어떤 강도가 강한 태풍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예. 지구온난화로 인한 그 기온 상승의 어떤 효과로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전체 개수는 늘어나진 않는 추세지만 한반도에 올해처럼 이렇게 6개나 올 가능성이 이거 조금 있는 미래적이군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많이 온 거. 사실은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7개 온 해가 있습니다. 1950년, 1959년. 아, 네. 그때는 뭐 지구온난화 이런 얘기 없었을 때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러한 틀 속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6개, 7개가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. 예. 올해 상당히 많은 그 태풍 영향을 받는 해라고 볼 수 있고요. 지난번 하여튼 서해상으로 이번 동해상으로 해서 참 태풍 피해가 좀 어느 해보다 많은 그런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가 하면 이번 태풍이 지난번 태풍 차바 또 콩레이 이런 태풍과 좀 공통점이 많다고 합니다. 좀 차이점과 유사점 어떤 부분인가요? 네, 발생 지역은 뭐 다르지만 네. 그 공통적인 면에서는 진로상으로 볼 때 중심이 제주도의 동쪽을 지났다. 예. 그러니까 먼 동쪽이 아니라 바로 제주도 부근으로 지났다. 그러고 남해안으로 뭐 여수나 이쪽으로 상륙하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그 대마도와 그 부산 쪽으로 접근을 한다. 이런 예. 면에서 차바와 콩레이가 유사하다. 그래서 그때 발생했던 바람, 그때 내렸던 비 정도가 이번 타파도 내릴 것이다.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제주도는 뭐 한라산이라고 하는 큰 그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원래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면 제주도는 뭐 1000mm가 넘는 비가 뭐 내리기도 하거든요. 이번에도 뭐 700mm 이상 예상했는데 예. 그 700mm가 1000mm도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차바와 콩레이와 유사하다. 특히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태풍이 지나기 때문에 네네. 그 상하층 간의 온도 차가 크게 되고 그러면서 강한 비구름이 동반이 되고 그래서 이번 그 태풍 타바가 우리나라를 지날 때 폭우가 우려가 되는데 자 폭우가 우려가 되면 하늘에서 500mm가 오고 500mm를 처리할 수 있으면 침수 피해는 없거든요. 예. 근데 100mm 내렸는데 50mm밖에 처리 못하면 그건 넘치게 됩니다. 양이 적더라도. 그래서 그 특히 아파트 지하 낙엽이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빨리 걷어내야 되고요. 물 빠짐 잘 돌봐야 하는 때가 지금 이 시점이라고 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대비 요령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. 모쪼록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이 태풍특보를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그리고 김민지 기상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.